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벌써 지금 54번 나갔네요. 시간 금방 가죠. 지난 2020년 폭락장에 매수했으면 좋았을 상황 중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기본적으로 매출 하락 중인 종목은 매수세를 제어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요? 마음 편하니까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종목을 사는 게 최고예요, 원래. 갑자기 하락한다면 어떻게 매출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주가는 정말 하락해요. 비싼 상황에서는 정말 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목 고를 때 매출 하락 종목은 원래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꾸준히 나오는 종목을 PBR 1.0 전후 몇 년 신자가에 매수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 가능성이 높음. 인크로스 외잼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제가 실제 화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 보시면 2020년도 3월 16일이 최저가거든요. 제가 이때 이제 이 종목 원래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실제로 매수는 못했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물론 지금 다시 생각하면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종목 보시면 상장한 2017년도에 상장했는데요. 상장한 이후로 계속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특급이라 영업이익률만 따지면 특급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종목이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 종목들 대상으로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 보세요. 이때가 PBR이 1.6 전후였어요. 그러면서 상장 신저가였거든요. 진짜 정하는 거죠. 애초에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 회사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 싸져요. 이게 폭락장이 싸지겠죠. 그때 보시면 이때 이제 PBR 보시면 2020년대에 보시면 1.6 전후죠. 그렇죠. 거의 저는 이제 알았죠. 이 종목을 애초에 RO20짜리는 PBR 1.0 전후 오면 되게 좋은 매수기회다. 물론 제가 이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매수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 폭락장이잖아요. 근데 가장 싸면서도 이 회사가 RO20짜리 영업이익률 20%짜리인데 이때 PBR이 1.0. 이 1.0 실제로는 이때 당시 1.0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게 투자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투자지표예요. 이 투자지표인데 여기 나오는 1.0은 연말 자본총기 대비 그때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니까 연말 자본총액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3월달 자본총계는 연말보다 좀 적으니까 실전 1.1, 1.2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0 전후니까 그때 매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는 거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 이후 문제는 회사를 믿고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매출이 계속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등해요. 공식 같은 건데 실제로 되게 많은 종목이 맞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갑자기 하락장이 와서 주가 폭락해서 PBR 1.0 아래로 떨어진다. 아니면 전후다. 거기다가 엄청 싸다. 몇 년 보니까 그때 매수해 두면요. 이 회사가 매출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은 PBR 1.0이 잘 안 와요. 오는 이유는 단순한데 보세요. 영업이익률은 30%인데 ROE는 20%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아무리 높은 종목조차도 이 자본총계 자기 자본 증가율 있잖아요. 이게 좀 낮을 경우는 PBR 1.0을 허용해요. 그때 좋은 매수기회죠. 근데 이 종목이 매출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이익 ROE도 증가해야 돼요. 또 ROE가 순이익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 ROE25를 100% 이상은 아니지만 좋은 기업에 한정해서 매출만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하니까 여기 영업이익 증가하잖아요. 이때 이제 보세요. 이때 보면 이때 매출이 390억인데 이때는 518억이거든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20%만 유지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조차도 증가하거든요. 보시면 140억, 210억 되잖아요. 그럼 주가는 무조건 날아가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저는 알잖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훌륭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 20%가 무조건 나온 기업을 대상으로 PBR 1.0 전후 가격에 첫 매수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놔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20% 종목 그 기업의 오너는 뭘 하겠어요? 당연히 매출만 증가시키면 많이 남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더 증가한 게 있죠. 근데 뭐 더 증가한 게 의미 없고요. 영업이익 20% 이상 종목은. 그래서 ROE가 이렇게 폭발해요. 25까지.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이 당시에 저 같은 사람 많이 샀다고 쳐요. 그러면 사면 기다리겠죠. 주가를 누군가 올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팁 같은 건데요. 또 한 종목 잠깐 보시면요. 웹젠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똑같은 상황인데 뭐 이 종목도 이제 3월 16일이 최저점이었네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 전부터 영업이익률이 무조건 20% 이상 나오잖아요. 지금도 20% 이상 나와요. 그렇죠? 항상 20% 나온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 종목을 저희가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폭락장에 이 너무 싼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격에 보세요. 이때 이제 PBR이 얼마인가 볼까요? 1.0이 아니라 0.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20% 이상 종목은 PBR 1.0 아래 되면 벌써 매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매수했어요.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죠? 저희는 계속 매수하는 거죠. 계속 매수해 두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올라가면요. 이렇게 보세요. 올라가는 폭 보세요. 폭을 10,000원 전후에 사두면 이때 보시면 50,000원꼴 올라가요. 400%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처럼 활용하면 좋아요.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을 PBR 1.0 전후에 사두면 이 가격은 다시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폭락자 사두면 과하게 올라가죠. 왜? 이 종목 보시면 이 당시에 살 때는 이때는 ROE 20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1년 동안 버는 수익이니까 이때는 1년 동안 버는 수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인데 이때 PBR 1.0 아래 실제로 0.6까지 떨어졌으니까 1.0 아래 쭉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우선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매출도 증가 안 했지만 증가 안 했으면 주가 올라가죠. 이 가격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20% 이상 자리는 1.0 이하를 잘 허용을 안 해요. 훌륭한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뭐 10,000원 전에 사도 뭐 200~300% 수익이 난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인크로스도 보시면 이때 뭐 한 10,000원 전에 사도 이게 보시면 연말 거의 뭐 39,000원이니까 300%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세요. 영업이익률 20% 이상 꾸준히가 중요하죠. 꾸준히 나오는 종목을 PBR 1.0 전후 몇 년 신저가에 매수하면 매출 증가 안 해도 올라가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그 가격은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다음에 주가 급등하는 게 매우 높아요. 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인크로스도 그랬고 웹젠도 그랬고 예전에 뭐 코엔텍도 그랬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0% 종목을 아예 세팅해야죠. 세팅하신 다음에 그 종목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가 폭락해서 PBR 1.0 전후다. 근데 주가 싸다. 그럼 매수해 두면 이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 정말 폭등하거든요. 주가가 이게 뭐 100%가 아니에요. 100% 먹는 게 아니고 2~300% 날아가거든요. 제가 팁 같은 거 드린 거예요. 제 경험론에 의한 거예요. 경험론. 많이 맞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팁 같은 건데 뭐 제가 다 제 강의는 보통 책에 없어요. 왜? 제 경험이니까 다. 실제 다 먹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좋죠. 이번에는 PBR 1의 가격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자기 자본과 같은 가격이에요. 쉽게 말해 PBR 1이 자본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럼 PBR 1이 뭐죠? PBR 1도 1,000억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 자본이 1,000억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가 PBR 1.0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가급적 PBR 1 이하 가격에서 매수해야 매도 시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쉽게 말해서
1.0 이 이상에 사는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 아니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안 버는 기업은 PBR 1.0 아래에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1.0 이하의 가격에 매수해야 매도 시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이게 뭐냐면은 1.0에 사요, 어떤 종목을. 근데 만약 PBR이 2.0 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00% 수익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에 어떤 종목 사잖아요. 그럼 PBR 수익률 100% 되려면 PBR 4.0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에 산 사람이 되게 PBR 2.0은 쉽거든요. 근데 2.0 종목이 4.0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1.0에 샀어요, 어떤 분은. 근데 2.0 됐으면 100% 수익 나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분은 주가 폭락해서 0.5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은 1.0 되는 그 자체가 수익률 100%예요. 근데 만약 이게 2.0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0.5에서 1.0까지 100%, 또 1.5까지 또 100%, 2.0까지 또 100%. 그래서 300% 수익 나요. 어떤 종목 1.0에 산 사람은 2.0 되면 100%인데 0.5에 만약 오잖아요. 정말 폭락해서. 그래서 0.5짜리가 2.0 되잖아요. 2.0. 그러면 300% 수익 나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을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PBR 1인 가격은 나중에 매우 큰 투자 수익을 준다. 왜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은 오너는 분명 안 봐도 제가 오너를 하게도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엄청 할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영업이익률 높다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시키면 영업이 폭발하고 영업이익률 추세 더 증가하는데 수익도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1.0인 가격에 잘 안 와요. 그래서 한 매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나중에 보통 몇백 프로 먹어요. 몇십 프로 먹으려고 주식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하수 게임이고 저희들은 최소 100% 200% 그런 먹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사는 거니까 PBR 1.0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유성 종목 이야기를 다시 드릴 텐데 저유성 종목의 경우에 아직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유성은. 왜? 수익성이 나면 저유성을 보통 안 있죠. 저유성 보통 1,000억,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요. 최단 1.0 전후나 1.0 이하 가격에서 매수해서 장기간 홀딩하는 경우에는 아주 큰 투자 수익을 안겨준다. 제가 저유성을 다시 설명드릴 건데 저유성은 보통 안 버는 급이니까 PBR 1.0 이상을 잘 허용하면 안 돼요. 0.5, 0.3짜리도 많아요. 잘 벌 때는 보통 만약 1.0 사줬다고 쳐요. 기업 가치가 조금만 증가해도 2.0, 3.0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저시총액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54번은 폭락장에 매수했으면 좋을 상황은 영업률 20% 이상 종목 꾸준히 나는 종목을 1.0 전후에 산다. 그게 이제 몇 년 신작가야 되죠.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매출 증가 시 주가 급등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크로스, 웹젠, 코엔텍도 마찬가지. 코엔텍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이 PBR 1.0, 1.0이죠. 1.0 가격 의미는 자본 총계 똑같은 건데 가급적 1.0 아래로 사셔야지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 이야기한 거, 저유시총 종목 이야기한 건데 이건 지금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55번인데요. 보세요. 최저의 매수 상황이 존재하는가? 주가 그래프 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주가 매수 적정 시점이 있는가? 시경 부분에 관해요. 적정 시점은 뭐죠? 저희는 뭐죠? 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돼요.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증가 안 해요. 순식간에 증가 안 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대비 만약에 이 기업 가치가 1,0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이때 사는 사람보다 시가총액이 500억일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기업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을 사는 것보다는 500억일 때 훨씬 유리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00을 되려면 보통 폭락장 하락장에 매수해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건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최저 매수 상황.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존재하는가? 존재해요. 주가 그래프성을 보세요. 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 사는 게 유리하죠?
언제 산 게 유리해요? 여기? 아니요. 여기 매도 쳐야죠. 이때 산 게 가장 유리했잖아요. 그렇죠? 주가 그래프상으로는 이때 산 게 유리해요. 여기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는 20총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때 산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매수 적절 시점은 시적으로 보면 폭락장에 보통 이 가격가 떨어지거든요. 폭락장이면 떨어져요. 그 이야기 한 거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ROE 10짜리, ROE 15짜리, ROE 30, 20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했죠? 이 종목 모두 다 몇 이하? 10 이하에서 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물론 퍼 10 이하도 한 번도 안 온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 ROE 20짜리 이상 종목은 퍼 10 이하에 사는 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이걸 절대적 기준에서 ROE 10짜리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급적 ROE 10짜리 사야 되겠지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종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ROE 10짜리는 퍼 10 이하에 살려면 얼마 사야 되죠? PBR로 따지면 PBR은 뭐? 보세요. PBR은 뭐? 자본 총계와 시총 문제. 퍼는 뭐? 순이익과 시총 문제예요. 그래서 비싼가 싼가를 알아보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PBR은 자본 총계 대비 비교하는 거고 PER은 순이익 대비 시총 문제예요. 이 세 종목이 다 A, 뭐 B, C에 있다. 종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ROE 10 나는 종목, 15 나는 종목, 20 나는 종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종목 수익성이 다르지만 다 퍼 10 이하에 사야 돼요. 그렇지만 잘 버는 게 있을수록 못 보는 게 있어요. 더 보수적이고. 만약에 퍼 10 이하에 산다. ROE 10짜리를 그럼 얼마에 산다? PBR 1.0에 사면 퍼 10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0.5에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퍼가 이지은 시간 배웠죠.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사는 게 최고예요. 솔직히 2020년에 이런 종목 많았어요. 당연히 주가 다 날라갔어요. 표 5금 가격을 다 허용 안 하니까.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최소한 이건 알자. 퍼 10 이하는 무조건 사자. 그래서 ROE 10짜리는 PBR 1.0에 사면 퍼 10이 되고요. ROE 15짜리 종목은 퍼 10에 살려면 PBR 얼마? 1.5에 사면 퍼 10이 돼요. 그러면 ROE 20짜리도 퍼 10 이하에 사잖아요. 퍼 10 이하에 산다. ROE 10짜리 뭐 얼마? 2.0이 되면 퍼 10 이하에 돼요. 그러지만 ROE 20짜리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돈 버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쵸? ROE 10짜리는 자기 자본익률 20%씩 보니까. 대신 이것도 다 이제 10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ROE 10짜리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퍼 10 아래에 사는 게 최고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ROE 20짜리를 퍼 10 이하에 사자는 게 이게 타당하고요. 이 ROE 10짜리하고 15짜리는 퍼 10 이하에 훨씬 퍼 5에 사고 6, 7 막 이때 사야 돼요. ROE 20짜리를 기준한 건데 아무튼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PER 10에 사야 되는데 이 종목조차가 PBR 1.0일 때, ROE 15짜리는 1.5일 때, ROE 20짜리는 2.0에 사면 퍼 10 이하야 된다. 이게 절대적 기준으로 제가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어떻게 정했을까요? 어떻게 정하냐? 제가 전 종목을 봤다니까 전 종목을 몇 바퀴 돌렸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말한 그 기준으로 사면 싼 거예요. 뭐 얼마요? ROE 10짜리는 1.0에 사면 퍼가 PBR이 퍼가 10이 되고 ROE 15짜리는 1.5에 사면 퍼가 10 되고요. ROE 20짜리는 2.0에 사면 퍼가 10 돼요. 절대적 기준.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기억하셔야죠. 플러스 해당 기업 주가 유치를 확인하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죠. 뭘 살 수 있겠죠. 일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폭락자장은 더 많이 사야 되죠.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 기업이 있는데 보세요. 절대적 기준. 이때는 뭐 좀 비쌀 거예요. 퍼가 15 뭐 근데 갑자기 폭락하면 어느 순간에 퍼가 10이 되죠. 퍼가. 그래서 이때 사는 것보다 이때부터 사는 게 좋죠. 이때. 그래서 이 기준이 퍼 10 아래고 이 A 기업의 주가 이전에 보유하는 사람보다 싸게 사는 거. 여기 사면 싸게 사죠. 그렇죠?
이걸 상대적으로 이 보유자보다 싸게 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게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해당 기업의 주가치를 확인하는 상대적 기준. 이 기존 보유자보다는 싸게 산다. 이걸 상대적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그죠? 상대적 기준. 그죠? 근데 이게 A기업인데 A기업이라고 이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싼가를 감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말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절대적 기준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기업의 주가 유치를 확인하는 상대적 기준 여기 사는 것보다는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이런데 이런 가격대 사람이 더 많이 매수해야지 좋아요. 이게 상대적 기준. 또 다른 기업 A된 기업만 사는 게 아니잖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싼가 그걸 감안하는 거 그 상대적 기준. 그래서 절대적 기준 하나 여기는 상대적 기준 두 가지를 감안하셔라.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시총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시총 종목의 정용 투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시총 1000억 이하 기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시총은 잘 논하지 않아요. 논하지 않고 제가 가치투자연구소에도 글을 예전에 이제 상당히 쓰고 최근에 좀 쓰지만 저시총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모임을 한 15명, 20명 정도 모임하고 제가 다른 모임도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통 종목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 했죠. 종목 발표보다는 제가 저시총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계신 분이 이제 기관에 계신 분인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다른 종목에 다른 모임에 많이 하는데 그 모임 중에 좀 돈 많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 근데 그분들은 저시총 정보를 되게 많이 매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왜 저시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 종목을 몇 바퀴 돌렸다 했잖아요. 근데 전 종목 보니까 저시총 종목을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다 올라가는데 저시총은 진짜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가요. 정말 많이 올라가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동신건설 같은 경우 이 저점 매수했으면 이게 10배. 기업가치 상승이 10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시총은 또 일반 종목은 레포트도 많고 그러잖아요. 저시총 종목은 잘 없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기업가치와 시총 갭이 큰 종목도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형주 장점이 있죠. 근데 소형주 장점이 있죠. 말씀드린 기업가치와 시총 갭이 큰 종목이 되게 많아요. 단점은 이제 이런 누가 산 걸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림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갭이 너무 크면 그런 종목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확실해요. 제가 한 10몇 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종목을 통해서 많이 알았으니까 어차피 제 강의 듣는 시간 동안은 저를 믿고 따르니까 한번 믿으시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특유한 상황, 관심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성이 낮은 기업, 수익성이 좋은 기업조차도 일정 시기에는 저시총을 유지하는 시기가 있다. 우리는 특정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기업 규모가 커지는 순간 저시총이에요. 만약 저시총 얼마나 시총 1000억 이하, 500일 수도, 400일 수도, 300일 수도 있죠. 시총 수백에서 시총 몇천 원까지 날아가요. 매출이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는 기업도 시총이 0원일 수는 없잖아요. 시총이 안 버는 기업도 300억, 400일 수 있어요. 근데 잘 버는 기업도 300억, 400일 수 있어요. 근데 잘 버는 기업이 매출이 이제 잘 버는 기업 갑자기 이제 규모가 커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출이 큰 증가하잖아요. 그럼 수익성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총 몇백억에서 몇천 원까지 단기간에 날아가요. 이렇게 단기간에 진짜 기업 가치는 100% 증가하잖아요. 만약에 기업 가치 이제 증가하는 게 한 3년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100% 증가 이상 못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주가는 500% 날아가요. 진짜 이게 저시총 영역이에요. 저시총. 그래서 짧은 기간에 시총이 급등하고 한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건데 그 종목을 제가 엄청나게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영업이익률 20%짜리를 PBR 1.0 대면 사자 이거 팀 하나고 또 하나라면 저시총에서 조건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10% 이상 종목이 있어요. 보통 제가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을 좋아하는데 저시총은 20% 되면 보통 주가 예전에 날아갔죠. 그래서 저시총이니까 영업이익률 10% 이상도 의미 있는 종목인데 이상 되는데 재무 상태 좋아요. 그리고 PBR 1.0 전후에 매수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기업 규모가 커지잖아요. 매출 확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이렇게 몇백을 계속 움직여요. 몇백억짜리가 이렇게. 근데 매출이 갑자기 폭등해요. 폭증하잖아요. 매출이. 그럼 주가가 매출 폭증한다고 수익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아요. 막 1년 사이에. 근데 주가는 폭발해요. 그래서 몇백짜리 시총이 몇천억까지 날아가요. 그걸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들게요. 인게임, 다나와 KINX이거든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나와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은 예전에 보유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책에는 없거든요. 책에는 없어요, 보통. 이런 실전적인 내용은 책에 없어요. 그래서 실전적인 부분은 경험하지 않든지 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니까 보시면 이제 올 차트로 보시면 이때 제가 이제 보유했었죠. 근데 이제 몇 년을 주가는 횡보했어요. 근데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시면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매출이 하락하니까. 근데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에 거의 5천 원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년 정도 만에 거의 10배 올라갔어요, 주가가. 제가 이제 신타 정보를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당시를 저희가 이제 돋보기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는 거를 궁금하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말한 사실을 알면 이걸 홀딩할 수 있거든요. 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 보실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요. 지금 보통 기업 분석 보면 5년치 나오는데 이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도 지금도 뭐 영업이익률 10% 이상이지만 지금 시총이 주시총이 아니니까 이때 당시에 막 700억, 600억 이랬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났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데 주가가 횡보했죠. 기업가치 증가폭에 비해서 훨씬 주가가 상승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적되다가 매출이 갑자기 증가했잖아요.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아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업가치 증가했는데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시가총액은 제가 볼까요? 지금이 안 나오는데요. 이때 600억, 700억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뭐 4,8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이때는 더 쌌겠죠. 그러니까 거의 10루타 가까이 친 종목이니까 제가 살 때는 이제 600억, 7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모습을 기억한 다음에 그 당시 모습이 있는 현재 종목을 찾는 거죠. 이때 당시 어땠냐면요. 시총이 뭐 1,000억 아래. 당연히 뭐 이때는 거의 뭐 600억 정도 전후했으니까. 근데 팁은 뭐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이때 이제 지금은 지금 당시로 5년치밖에 안 보이지만 이 당시 보면 이전에도 계속 영업이익률 10%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연히 만회 차입금, 제가 만회 차입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진짜 현금이니까 이거든요. 이 당시에도 몇백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도 계속 쌓이는데 몇 년 횡보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도 너무 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보세요. 특징은 뭐라고요?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고 PBR이 이 당시에 PBR이 0점대였거든요. 0점대. 지금도 기억납니다. 0점대였는데 매출 증가하니 영업이익 폭발하면서 ROE도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느 이제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그러니까 수익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래는 ROE가 10 몇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되게 높아졌어요. 지금 뭐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최근 이때 주가 올라갈 때 ROE가 보시면 ROE 거의 20이잖아요. 20. ROE 20짜리는 거의 특급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하는데 이게 기업 가치가 그렇게 증가할 수 없죠. 기업 가치는 증가해봤자 이때 한 100% 당시 증가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주가는 몇백 프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즉시 운영이 좀 이래요. 저 다른 점을 좀 볼게요. 이건 최근 이야기인데요. M게임도 보세요. 이 당시 제가 원래 이 종목을 게임주에 한 종목 산다. 그럼 이 종목 사는 거예요. 이 종목. 그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 당시가 중요해요. 이 당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뭘 보냐? 보세요. 이때 보면 시총이 409억, 최저 시총. 그다음 PBR이 1.8. 이전에 보시면 PBR이 1에서 3 움직였는데 이때는 이제 폭락장이니까 쌌었죠. 시총도 저 시총.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영업이익률 보세요. 꾸준히 10 무조건 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률로 보시고 또 보시면 마이너스 차입금. 저희는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를 좋아하니까. 왜냐면 이래야지 이자 안 나오고 현금이 잘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전에도 2020년도 전에도 매출 증가 중인데 주가만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 기간이 이때거든요. 2019년 뭐 20년 이때 당시 계속 매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기업 가치 이렇게 쭉 증가 중인데 주가 갑자기 폭락해서 횡보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N게임을 뭘 보고 사냐? 영업이익률 10% 이상 종목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저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싸다는 걸 어떤 분이 찾았겠죠. 찾은 다음에 주가 올린 거죠. 근데 보세요. 이때 이제 저희가 매수 가격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될 수 있잖아요. 4,000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 보세요.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기업가 증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기업가 증가 이게 늦은 종목은 아닌데 뭐 몇 년 증가해봤자 100% 이상 기업가 증가 못합니다. 어떤 종목조차도 물론 이제 아프레 TV 이런 종목은 예외인데 대부분 종목은 몇 년 돼도 기업 가치가 100% 이상 증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증가해봤자 100% 이하일 텐데 주가는 뭐 3,000원 샀다 15,000원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저는 알았는데 이게 제가 뭐 이 기간에 조금 제가 바빴어요. 좀 제가 이전에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때는 조금 느슨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았음에도 제가 매수 못했는데 당연히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돈 많은 사람들 입장을 읽을 건 아니지만 이제 정보를 많이 보다 보면 돈 많은 사람 입장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올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타겟이 됐던 거고요. 과하게 기업 가치 증가보다 훨씬 상하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몇 년 동안 주가가 횡보했어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 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시총이 지금 여기에서는 2018년도 보이네요. 600억이죠. 이때 600억으로 살 수 있었어요. 2018년도에. 당연히 저시총이고 PBR 1.0 전후 1.0 아래잖아요. 이 종목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이 종목은 10%가 아니라 10% 넘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수익성 사업,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주가 몇 년 횡보했어요. 주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이전보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횡보했는데요. 뭐 저희들이 이제 좋은 매수 대상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주가 몇 년 횡보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히 이 기업도 마이너스 차익금 회사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때 시총이 얼마? 600억인데 현금이 630억 있어요. 부채는 9%. 당연히 좋은 매수 대상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근데 이 종목 보시면 ROE도 높아요. 19%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총 1,000억 이하 종목 제 눈에 꼽힌 종목이 있어요. 저도 계속. 근데 주가는 횡보할 수 있죠. 기업가치 증가해도 누군가 올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올린 다음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올릴 종목을 저희가 미리 매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조차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계속 났던 거예요. 이 주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주가는 횡보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올라간 거죠. 이렇게. 왜? 너무 기업가치 증가폭이 큰데 주가 몇 년 횡보하니까 그 갭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올라간 거죠. 이렇게 주가 누군가 올린 거예요. 누군가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되게 매력적인 상황인 거예요. 기업가치가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횡보 중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매출도 증가하고 매출 그 안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너무 기업가치 증가폭이 기업가치와 주가 그 갭이 크니까요. 그래서 쭉 올라가죠. 쭉. 이때 보시면 한 10,000원 전후에 사면 2년 전에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9만 원까지. 몇백 프로거든요. 기업가치 증가 이때 뭐 2, 3년 해봤자 100%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일성 종목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일성 종목 투자에 관하여 수익성이 낮은 기업, 수익성이 좋은 기업조차도 일정한 시기에는 저일성을 유지하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특정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 이런 기업 조건이. 영업이익률 10% 이상 종목이 아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꾸준히 10% 이상 나야 돼요. 그래서 재무 상태도 좋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차익금 회사를 관심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PBR 1.0 전후에 매수하면 제가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게임, 다나와, KNX도 횡보했어요. 주가가 계속. 기업 가치 계속 증가해도.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이런 기간에 사야 되겠죠. 대신 횡보하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겠죠. 기업 가치는 증가하는데 횡보를 오래 했으니까 갭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 사두시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이 이걸 찾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갑자기 올리죠. 근데 이때는 시총이 수백억 올라가잖아요. 몇 년이 걸려? 한 뭐 3년도 걸릴 수도 있고 몇 천억까지 쉬지 않아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매출이 하락하기 전까지나 매출 증가폭이 그다음에 좀 줄지 않은 이상 주가 계속 올라가요. 몇 년 동안 올라가요. 연단위로 따지면 거의 100%씩 먹는 거예요. 연단위. 이때 매수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시잖아요. 몇 년 횡보한 종목이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홀딩 해야 돼요. 얘는 주가 올라가면 이 가격은 안 와요. 영원히 안 올 수, 영원히도 안 올 수 있어요. 왜? 이동안 기업가 또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샀으면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률 10% 이상, 재무당이 좋은데 PBR 일정 줬는데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몇 천억까지. 팁이에요, 팁. 그래서 기업 갑자기 이때 사뒀는데 기업금만 커지니 그건 이제 매출 증가할 수 있는데 큰 이유가 있으면 시총 수백에서 시총 몇 천억까지 짧은 기간에 급등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시총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시총 수백짜리가 만약 수백짜리가 수천에 올라가잖아요. 안 떨어져요. 이 몇백짜리는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우량주 투자를 한다면 이런 투자도 있으니까요. 저성장주와 고성장주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연 10%, 15% 정도 성장하는 시총이 큰 오랜 역사가 있는 대형주. 예를 들어서 오리온, CJ 제일당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다음 주가가 때때로 하락하지만 다시 회복공은 한다. 아주 큰 투자 수익률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지만 폭락장애 주가가 너무 하락하여 몇 년간 가장 저가인 경우에 매수할 때 나온다. 이게 시총 큰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근데 이런 종목을 살 때는 보시면 수익성이 일정해요. 거의 막 매출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일정한데 주가는 간혹가다 이렇게 급락하거든요. 그때 사라는 건데요.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볼 게 이제 재무비를 당연히 보셔야 되죠. 재무비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폭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대형주는 벌써 이제 성장이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증가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수익성이 거의 일정하니까. 근데 이 종목 딱 보시면 이제 주차트 보시면 매수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 폭발하려면 보통 매출이 폭발해야 돼요. 다른 회사가 돼야 되죠. 근데 보통 대형주는 보통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대형주 단점이 매출 증가 상황, 폭증한 상황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한 거죠. 돈은 쌓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이 시점에 사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래서 대형주를 저는 매수하겠다. 그러면 딱 보신 다음에 항상 이래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에 사요. 이거 보시고 이점 사면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점 사야 되겠다. 대신 뭘 봐야 돼요? 이 회사가 망가지고 있지 않나. 최소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걸 보셔야죠. 현상 유지를 하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만 떨어진다면 이때 매수하면 이 폭을 먹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런 제가 이런다 해서 대한항공 이런 걸 사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은 돈이 안 쌓이잖아요. 적자니까. 영업이익 흑자에도 이자가 많이 나는 게 영업이익은 흑자이지만 순이익은 계속 적자니까 돈이 쌓이는 기업에 한정한 거예요. 대신 매출 크게 증가 안 하기 때문에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온을 보시면 이때 매수 타이밍이었고 또 이때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몇십 프로는 충분히 먹는 거죠. 그런 투자가 이제 대형주 투자이거든요. 또 한 종목을 보시면요. CJ 제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장도 보시면 갑자기 매출 폭발하고 이러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내수주니까. 그렇죠?
보시면 매출이 뭐 증가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영업이익도. 근데 보시면 2000 주가 이렇게 횡보하죠. 주차 때 보시면 횡보하잖아요. 계속. 그럼 언제 매수해요? 꾸준한 종목이니까. 보시면 이때 매수하면 타당하고요. 또 보시면 이때, 그렇죠? 이때 매수했으면 주가 이렇게 회복해요. 항상. 거의 그렇죠. 항상 대형주 투자는 자, 우선 실적을 보시고 실적이 꾸준하다는 거 보시고 그지만 폭발하지 않아. 근데 주가는 또 그거와 별도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죠.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폭락한다. 그럼 이때 사는 거죠. 이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팔고 또 언제 사요? 종목을 본다면 이쯤에 사면 올라가요. 항상 그래요. 거의 그래요. 단 전제 조건은 회사가 망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뭐 평상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죠. 유지한다. 그러면 이 저점에 사가지고 이 갭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형주 투자고요. 피터 린치도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피터 린치가 보통 6가지 분류를 하는데 실상은 더 분류를 좀 더 미세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대형주 투자를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인 거죠. 이때 저점에 사면 충분히 먹는다. 이런 투자가 대형주 투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투자는 연 10%, 15% 정도 성장하는 시총이 큰 오랜 역사가 있는 대형주는 오리온 CJ 제일제당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아주 큰 투자 수익을 내는 경우 드물어요. 그러면 이제 좀 수익률 높으려면 폭락장에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하락하여 몇 년간 가장 저가인 경우에 매수하면 나온다. 아까 지금 보셨죠?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잖아요. 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폭락장에 떨어져. 근데 회사는 멀쩡해. 그래서 이때 사면 이 갭을 먹는 거예요. 이게 대형주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경기 변동형 투자가 있어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예요. 보시면 기업의 수익의 편차가 매우 크다. 그래서 SOE나 HMM, 철강업종, 화학업종의 경기 변동형 기업인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이 많이 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익이 되게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전 아주 저가에 매수해서 홀딩할 때 투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꾸준한 기업이 수익을 내지 않게 꾸준히 기업이 수익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경기 변동 실적이 뭐 경기가 좀 좋아질 때는 실적 나오고 안 좋아지면 실적이 안 나오죠. SOL, HM 사례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 보시면 주가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보시면 작년 2021년, 2022년도에는 수익성이 정말 좋아요. 보시면 매출 증가하고요. 매출액도 보시면 17조에서 27조 가장 높죠. 올해는 2020년은 정말 크고요. 이때 뭐 적자이고 뭐 이때 이제 1조 이하로 영업이익 났는데 2021년도에는 2조 났잖아요. 되게 많았죠. 근데 2022년도에는 지금 3분기 보시면 3조 5천억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벌다 안 벌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기업 가치는 이때 이제 계속 횡보 중이고 갑자기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기 SOE는 당연히 경기 변동형 기업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기업 가치는 계속 횡보하다가 기업 가치 증가하는데 대신 매수점은 언제요? 보시면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보시면 재무비를 보시면 5분기가 있어요. 5분기 실적을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보통 이게 주가 떨어지고 있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적은 보통 좋아진 상황인데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진 않죠. 왜냐면 누군가 올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가 2020년도에 봤다고 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안 봐도 제가 알 수 있는데 매출이 벌써 증가 중이에요. 근데 주가는 바로 급등할 수 없어요.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타이밍, 그 기간에 저희가 매수할 수 있죠. 뭘 보고요? 회사가 조화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뭘로요? 매출액 증가.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매출액 증가로도 족합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이야 판감이 조정하면 증가할 수 있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출액. 특히 매출액 증가하잖아요. 어차피 이런 큰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되게 커요. 특히 이제 인건비가 크는데 매출액이 많이 안 나올 때는 많이 안 남기는데 매출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죠. 그냥 인건비가 더 크게 증가 안 해도 매출이 갑자기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영업이 폭발하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 순이익 다 증가하면 좋지만 영업이 순이익 증가 안 하더라도 매출액만 증가해도 벌써 저희들이 매수할 준비,
버튼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지만 이때 매출이 증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 수익도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경기 변동 기간 보통 1, 2년 최소 1년 동안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냐? 기업 가치 상승폭보다 훨씬 많이 증가해요. 대부분 그럽니다. 보시면 이때 제가 이때 가격이 딱 보이네요. 이 당이 딱 선 정하면 5만 원 전후에 5만 원, 6만 원 사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쭉. 어떻게 보면 솔직히 SOL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냐? 5만 원에서 작년 재작년에 12만 원.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보시면 이 SOL은 항상 고평가 받아요. 항상. 그래서 보시면 이 원래 경기 변동이면 0.5도, 0.3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항상 비싸게 됐던 종목이에요. 안 벌던 기간이거든요. 2018년, 19년. 근데도 PBR 1.0 아래 안 떨어져요. 이 2020년도에는 이 0.99 된 이유가 폭락적인 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애초에 얘가 산 타임이 0.5면 훨씬 투자 수익이 높았을 텐데 이 폭락적인 데도 불구하고 0.99밖에 안 돼요.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온 폭이 적은 거예요, 이게. 그런 반면 제가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HMN 같은 경우는 보세요. 딱 봐도 보이죠? 최저점이 2만 원, 최고점이 5만 원. 아니, 최저점이 2,000원대, 최고점이 5만 원대예요. 보세요. 아까 SOL이 많이 안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수익성이 HM이 워낙 폭이 컸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 시작점 보세요. HMN 같은 경우는 PBR을 보세요. 0.4잖아요. 근데 이 0.4도 실질적으로는 이 전에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적자폭. 이렇게 적자폭 엄청 커지면 자본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본이 엄청 줄어든 상태에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PBR 낮을 때 살수록 훨씬 나중에 주가 많이 올라면 그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0.5, 실질적으로 0.5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SOL과 다르게 시작점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잠깐 볼까요? 이때 보면 0.4인데 벌써 2.3.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 증가폭 훨씬 커요. 왜냐면 2.3 된 이유가 자본이 보세요. 자본이 2020년대에는 자본이 보세요. 1조인데 2021년도에는 10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자본이 커지니까 PBR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OE 높은 종목, 수익성이 폭발한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도 안 비싸 보여요. PBR이 낮아요. 자본 증가 효과가 워낙 빠르고 자본과 시총 그 관계가 PBR이니까 자본 증가가 엄청 빨아버리면 주가 많이 올라가도 PBR이 높게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당연히 뭘 보셔야 되죠? 매출액이 어떻게 된 거 보셔야죠. 주가는 횡보했어요. 근데 갑자기 매출액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매출액만 증가했어요. 매출액만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는 알아야죠. 이 오너가 판관비를 좀 줄이는가, 매출액 증가 걸맞게 보통 이제 판관비를 증가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매출 증가만큼 판관비를 증가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영업이 폭발해요. 그래서 영업이 폭발하면 ROE도 폭발하며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주식판 아는 분들은 이때 매출액 증가만 보고도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가를 보면 몇 년 신저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뭘 봐요? 기업 실적 봐야죠.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기업 실적 보시면 계속 좋다. 그러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주가 올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올린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한 20배 올라갔지만 20배를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20배는 오바고요. 대신 몇백 프로는 당연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 안 하고 매출만 증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영업이익이 안 나올 때 잘 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판 아는 분들은 매출이 폭발하면 보통 영업이익이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수익성이 아직 안 좋을 때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 나올 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쌀 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매출 폭발하면서 영업이익도 폭발하고 순이익도 폭발하면서 ROE도 폭발하고 주가는 더 폭발해요. 보세요. 이때 보시면 ROE가 88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10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 변동형 기업을 어떻게 보면 잘 매수하면 메리트 있는 거거든요. 대신 수익성이 잘 안 보이는데 사는 거라서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간혹가다 저점 매수하면 경기 변동형 기업도 아주 큰 투자 수익을 주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저점 매수했을 때 이제 유의미한 거지. 추격 매수해서 먹겠다. 도박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 변동 기업은 어떤 순간에 매수한다고요? 기업 실적이 최소한 매출액 증가 상황에서 매수가 벌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경기 변동 기업 투자가.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제 여러분도 다 뭐 피터 린치 책을 보셨겠죠.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 같은 책이니까 보셔야 되는데 피터 린치가 도움 본 가장 주된 매매 그 대상은 성장주 투자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형 기업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본 분야는 성장형 투자로 많이 보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